경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85세 남성이 접종 일주일 뒤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6개 공동주택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은 건지 피해 정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아파트. 건물 외벽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집안 바닥과 벽체에서도 갈라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포항시가 2018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소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진 이후 전체 37세대 가운데 17세대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이주했습니다. 주민들은 빚을 져가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난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2등급, 수리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전파 판정이었습니다. 이 내려앉고 갈라지고 저쪽 박스 일로 통과되고 저거 지금 내려앉았잖아. 문도 내려앉아가 지금 문도 새로 했는 중간에 문 했는 게 안 다친다니까요. 이처럼 피해 규모가 크지만 지진 당시에는 소파 판정을 받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만 6곳에 이릅니다. 피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산정을 위해 피해 정도를 다시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3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보상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지진 피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층 조사를 통해 주택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상향 지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85세 남성이 접종 일주일 뒤 숨져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접종 48시간 경과 후 눈주위 가려움과 부종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한 뒤 퇴원했고 어제 오후 6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1건 등 모두 7건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복원을 위한 유적지 발굴 조사에서 679년 만들어진 신라시대 고대 발천수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천수로는 최대 길이 150m로 확인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760년 축조된 춘향교터와 7세기 후반 석교터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또 석교지 북쪽 도로 유구를 확인했는데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 왕궁의 북문 위치를 밝히는 중요 단서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9일 발천 유적조사 현장을 공개하고 이틀간 발천, 신라 왕경의 옛 물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이런 비극, 언제쯤 없어질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2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맞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아 놓은 그 거푸집이 살짝 뜨는 바람에 옆에 있던 그 거푸집을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거푸집이 떨어진 거예요. 전국 건설 노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안전 난간과 안전 통로도 없었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사고 조사나 사고 현장 작업 중지 해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사 중인데
뭐 노동부하고 다 매달 중인데 종결된 것도 아니고 한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사고가 난 시각은 일요일 오전인데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한 번 쉬지도 못하고 그냥 생떼 같은 목숨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야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들은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 3년간 대구와 경북의 산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41명,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고가 나면 안전 담당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만 처벌받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건설안전특별법이 되면 발주 단계부터 발주자, 시공사, 그리고 시행사 전부 다 이제 중간중간 단계별로 안전 점검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긴급 논평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논평에서 경북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외교 방침과 국제 정세를 해마다 정리하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전국민주노총은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스코가 그동안 매년 80여 차례 브리더를 개방하면서 방지시설조차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상당수 노동자가 직업성암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며 포스코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은 23.2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올랐고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3.2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 동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과 몽골에서는 황사가 발원됐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풍랑도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함께 기온도 살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경주시 공모사업 3개를 잇따라 따냈습니다. 경영학과는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 봉사,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는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 봉사, 사회복지학과는 미술체험 두뇌 활동 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동국대는 학과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인성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동해상에서 체납기 어선과 짜고 오징어 152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경추 강포 선적 59톤 트롤어선 선장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동해상에서 체납기 어선과 불법 공조해 49차례에 걸쳐 오징어 152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납기 어선의 집어등을 보고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N번방 피해자 등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300여 개를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인하고 성의식을 왜곡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